우물 파는 아이들 린다 수박 지음 공경이 옮김 김란이 낭독 제3장 2008년 남수단 리아가 걸어갈수록 지평선 얼룩은 뿌연 회색에서 올리브색으로 변해갔다. 발에 닿는 흙은 진흙에서 진창으로 변했고 결국 물이 발목까지 찼다. 연못 주변은 늘 복잡했다. 물동이를 채우러 온 안악들과 소녀들, 날갯짓하며 짹짹거리고 깍깍 우는 다양한 새들, 소몰이 아이들이 초지로 데리고 온 소떼. 리아는 플라스틱 통의 손잡이에 달린 바가지를 풀었다. 바가지로 누런 흙탕물을 퍼서 마셨다. 2바가지쯤 마시자 속이 좀 시원해졌다. 리아는 찰랑찰랑 할 정도로 물을 담았다. 그런 다음 바가지를 원래대로 묶고 주머니에서 또아리를 꺼냈다. 천으로 만든 또아리부터 머리에 얹고 물통을 이고 한 손으로 물통을 잡았다. 머리에 물통을 이었을 때까지도 가시 박힌 발이 쑤셨다. 올 때보다 집으로 돌아갈 때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면 정오쯤에나 집에 도착할 터였다. 1985년 남수단 살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들 어디 갔을까? 왜 살바를 깨우지 않고 떠났을까?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살바가 어리기 때문이었다. 쉽게 지쳐서 일행의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배고프다고 보채고 성가시게 할 테니까. 난 성가시게 굴지 않았을 텐데, 보채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하지? 살바는 몇 걸음 앞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다. 멀리 지평선에서는 태양이 폭탄 연기에 가려 뿌옇게 보였다. 100보쯤 앞에 작은 연못이 보였다. 연못과 헛간 사이에 집이 있고 근처에 안악내가 햇볕 속에 앉아 있었다. 살바는 그녀를 잘 보려고 숨을 멈추고 살그머니 다가갔다. 이마의 부족 문양이 눈에 익었다. 딩카족 표식이었다. 살바와 같은 부족이라는 뜻이었다.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안악내가 누어족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누어족과 딩카족은 오랜 세월 사이가 나빴다. 어디까지가 누어족의 땅이고 어디부터 딩카족의 땅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부족은 물이 많은 지역을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다. 오랜 세월 딩카족과 누어족은 크고 작은 싸움을 벌였고 양쪽 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반군과 정부 간의 전쟁이었다. 딩카족과 누어족의 전쟁은 수백 년간 계속된 전쟁이고 안악내가 고개를 들어 살바를 보았다. 그녀의 눈길에 살바는 움찔했다. 그녀가 낯선 이에게 친절할까? 자기 헛간에서 밤을 보냈다고 화를 낼까? 그래도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어떡할지, 뭐라고 할지에 대한 걱정보다 그 생각이 강했다. 살바는 안악내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바의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 든 부인이었다. 살바는 아주머니의 대답을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아주머니가 말했다. 배가 고프겠구나. 아주머니는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잠시 후 나와서 땅콩 2줌을 살바에게 주었다. 그녀가 다시 앉았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살바는 아주머니 옆에 쭈그려 앉아서 땅콩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한 알 한 알이 죽이 되도록 씹은 후에야 삼켰다.
가능한 한 오래 땅콩 맛을 느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살바가 땅콩을 다 먹고 나자 입을 열었다. 가족은 어디 있니? 아주머니가 물었다. 살바가 대답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다시 눈물이 차올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고아냐? 살바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낼 뻔했다. 그는 고아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저는 학교에 있었어요. 싸움이 벌어지자 도망쳤고요. 가족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일이지. 이 전쟁 말이다. 어떻게 할 셈이냐? 네 가족은 어떻게 찾을래? 살바는 답을 몰랐다. 대신 아주머니가 답을 알고 있기를 바랐는데 어른이니까. 하지만 아주머니는 묻기만 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그날 밤 살바는 다시 아주머니의 헛간에서 잤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낼 수 있겠지. 그러다 우리 마을로 가서 식구들을 찾는 거야. 살바는 아주머니에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다. 사흘간 숲에서 땔감을 구해오고 연못에서 물을 길어왔다. 하지만 연못은 물이 마르고 있었다. 하루하루 바가지를 채우기가 어려워졌다. 낮이면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싸움터에서 나는 총소리, 대포 소리가 들렸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소녀는 가족을 떠올리며 그들이 안전하기를 빌었다. 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주머니는 집을 떠난다고 살바에게 말했다. 너도 봤겠지만 이제 물이 말라서 연못이 더 이상 연못이 아니라 웅덩이에 불과해. 겨울이 오고 건기가 되겠지? 또 이런 전쟁통이니. 아주머니는 고개로 시끄러운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난 집을 떠나서 물가의 마을로 갈 거야. 더는 나와 지낼 수 없겠다. 살바는 아주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음이 아파왔다. 왜 내가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걸까? 소년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다. 병사들이 나는 내버려 둘 게다. 홀몸에 노판이 말이야. 너와 같이 길을 가는 게 더 위험할 게야. 더 위험할 게야. 그녀는 안쓰러워서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다. 더 못 걷어줘서 미안하구나. 어디로 가든지 전쟁터는 피해서 걸으렴. 살바는 비틀비틀 헛간으로 돌아갔다.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머릿속에서 이 말이 끝없이 되풀이되었다. 정말 이상했다. 아주머니와 겨우 며칠 알았을 뿐인데 그녀가 없으면 어떻게 지낼지 상상할 수가 없다니. 헛간에 앉아 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빛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저녁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벌레들이 윙윙대는 소리, 마른 잎이 바스락대는 소리, 또 다른 소리는 사람들 목소리일까? 살바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랬다. 사람들 소리였다. 몇 명이 집 쪽으로 걸어왔다. 10명쯤 될까 싶은 작은 무리였다. 그들이 다가오자 살바는 날카롭게 숨을 쉬었다. 저 문은 빗속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두 사람의 이마에 V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딩카족 문양이었다. 살바의 마을에서 성인직 때 소년들이 받는 표식이었다. 이 사람들도 딩카족이었다. 무리 중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으려나?